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후보자의 박탈로 무기한 연기됐던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요. 자세한 소식 정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후보자 양력이 써진 포스터를 나눠줍니다. 이들은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곧 있을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매년 11월 열립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던 두 후보의 자격이 박탈당하면서 선거가 연기됐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후보 박탈에 당한 두 후보의 피선거권입니다. 당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3월 2일 총대의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게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을 줬습니다. 작년 선거에 후보자 1, 2번이 후보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시총회 때 후보자 1, 2번 피선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물어봤는데 피선거권을 다시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당시 왜 박탈을 당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자료가 올라와 있던 SNS 페이지도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찾아보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미 두 후보자님께서 이미 지난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전적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보궐선거에 다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그런 사실을 많이 모른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거를 다시 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후보가 다시 나올 자격이 있는지, 보궐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12일부터 약 열흘간의 선거운동 후 24일 선거가 열립니다. GNU 뉴스 정연아입니다. 교내 기숙사 식당에서 손등 혈관 인식 시스템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스템이 익숙치 않아 말이 많다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향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식당을 들어서면서 기계에 손등을 갖다 대면 컴퓨터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시스템은 올해부터 도입하게 된 손등 혈관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울대, 경북대 등 다른 국립대학도 손등 혈관 시스템을 출입 인증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관 인식이 잘 되는 학생도 있는 반면 수차례 손등을 갖다 대고 나서야 인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혈관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번 입력과 손등 인식이라는 이중의 절차로 인해 식당을 들어서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처럼 이용자 수가 많은 시간에는 대기 시간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번 입력도 해야 되고 혈관 인식도 해야 되니까 저번 아랑관식당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그 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기존 이용했던 기숙사 식당이 의무식에서 선택식으로 바뀌면서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모니터에 이름과 학번이 찍히기 때문에 식당을 몰래 이용하는 학생들, 소위 말하는 도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혈관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처음이라 많이 불편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자판기를 한 대 더 추가할 계획이 있고요. 다소 불편하겠지만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참아주시면. 생활관 측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을 수용해 식당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식권 판매대를 출입구 밖으로 옮기는 등 식당 출입구 쪽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학생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 불만 사항은 빠르게 해결해 더 좋은 학생 생활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GNU 뉴스 윤혜림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살아있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죠. 대학생 때 취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멘토로 돌아왔습니다. 박차오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7일 경상대학교 B&IT 연구개발센터에서 재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제1회 잡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잡 콘서트는 탄탄대로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주최했습니다. 취업 동아리 늘품 출신 졸업생들이 친목 도모와 후배 양성을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재능 기부의 목적으로
졸업생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준비했습니다.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탄탄대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였고 우리 대학 인재개발원에 직접 찾아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취업 시장 그리고 취업을 위한 노하우와 그리고 지금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은 우리 후배님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 도전, 열정 등 6개의 주제로 강연해 취업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자아를 주제로 강연한 이설아 씨는 취업이 전부가 아니며 대학 생활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사랑하며 열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마음껏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라고 자꾸 의구심 들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가장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잡 콘서트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 1회 잡 콘서트를 기획해 더 많은 학생의 멘토가 되어 취업 정보를 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에 있는 선배들의 조언으로 후배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잡 콘서트와 같은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박차오름입니다. 149회 온마이크입니다. 지난 3월 11일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마무리됐는데요. 올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홈페이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가구원 동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꽤 많았었죠. 강예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전자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가구원 동의가 새로 추가되면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까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거래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 가구원 동의 때문에 일부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네, 은행까지 가고 집에 돌아와서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꽤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등록하는 과정 속에서 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각종 암호화 모듈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액티브엑스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액티브엑스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성 코드를 전파할 뿐이라며 액티브엑스의 취약한 보안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액티브엑스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정부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인인증만 승인해주기 때문인데요. 보안이 우수하지도 사용이 편리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람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해결책으로 정부가 얼마 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로 인해 현행법상 30만 원 이상의 전자상거래상에서 무조건 필요로 하던 공인인증을 이제부터는 꼭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불편하다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 결제를 위해 다양한 앱카드가 출시되고 있지만 보안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불신은 며칠 전 해킹당한 아이핀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핀은 2006년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본인인증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아이핀 발급 시스템에서 75만 건의 아이핀이 부정 발급됐습니다. 아이핀도 공인인증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였지만 많은 사고로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줄곧 악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측에서는 보안성이 뛰어나다며 사용을 계속 권장했는데요. 이 와중에 해킹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이 보안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정작 사용자들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도 미흡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점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와 한국도로공사가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월 18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학송 사장의 목표를 디자인하라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경상대학교 진주 전통목공예 가구사업단은 3월 19일 사업단 개소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진주 전통목공예 가구사업단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6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단의 과제는 현대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통목공예 가구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정문에서는 홍보물 배부를,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패널 전시를 하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는 학내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갖고 성희롱 성폭력 없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신성철 교수가 대장암 투병 중에도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가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매년 10편 이상의 SCI급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왔으며 최근에는 김윤희 교수와 유기화학 실험서를 공동 집필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진흥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법 제정에는 우리 대학 허권수 도서관장과 정기한 연구부총장의 숨은 노력이 컸습니다. 허권수 도서관장은 전기한 연구부총장과 함께 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안은수 씨가 4학년 재학 중 김윤희 교수의 지도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화학과 환경보전 분야 우수 SCI 학술지인 캠서스캠의 제1저자로 발표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공연은 우리 대학 음악교육과와 폭스캄머 앙상블이 공동 제작했으며 개교 이래 처음 공연하는 오페라입니다. 주연 배우 5명의 역할을 맡은 캐스트 10명 가운데 절반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음악교육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대학교는 3월 17일 대학본부 3층 연구부총장실에서 사단법인 경남자치연구원 수중 김영기 장학기금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지난 2011년 2월 정년퇴직한 김영기 명예교수가 후학들을 위한 장학기금 1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됐습니다. 이번 1년 동안 행정학과 수석 입학생이 학기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는 후보자에 대한 트집 잡기에 바빠 보였습니다. 번복되는 총대의원회의 공고문과 재학생들의 대자보까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24일 보궐선거 탈 없이 마무리돼야 될 텐데요. 학우 여러분 모두 자기 목소리 떳떳하게 내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